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파이코인 KYC를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것들을 한 10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꼭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도 남기시지만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메일에 대한 답변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9월 30일이 KYC를 할 수 있는 데드라인입니다.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제가 항상 올해 영상에서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죠. 이제 한 100여일 정도 오픈 메인넷이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픈 메인넷까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월 30일까지 하는 KYC니까요. 꼭 KYC 이번 추석 때 제 영상들 잘 곱씹으면서 보신 후에 KYC를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에 관련된 KYC 질문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저도 미성년자 자녀를 둘이 있어가지고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KYC를 안 하셔도 되는데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 영상에도 KYC 화면으로 우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첫 화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화면에 있는 생년월일이나 나라 선택 그리고 뭐 영문에 관련된 인어가 있죠. 그거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것까지만 하시면 여러 팝업 창이 뜰 텐데 그 정도만 해 놓으시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 메인 화면에 삼선에 있는 체크 리스트를 메인의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신다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미성년자 KYC 신청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영상 올렸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첫 화면만 체크하시면 돼요. 생년월일 그 다음에 뭐 나라 그 다음에 뭐 이거 KYC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거냐 체크 그것만 하시면 첫 KYC 누르면 나오는 첫 화면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완료했는데도 카운트다운이 안 멈추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며칠 있으면 멈추는 분도 계셨고요. 안 멈춰도 지금까지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요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메인 화면에 삼선 왼쪽에 있는 삼선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찾으세요. 찾으신 다음에 메인넷 체크리스트로 들어가세요. 메인넷으로 들어간 다음에 메인넷 체크리스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KYC 신청서 제출이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녹색 불이 들어왔다 라고 하시면 정상입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제출이 된 거예요. 완료됨 이렇게 뜨시면 완료가 됐는데도 이렇게 저희 딸도 KYC 카운트가 이렇게 16일 남아있다고 돼 있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더레이터 분들도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계속 안 멈추고 간다. 그냥 안심하시고 KYC 신청은 이미 제출된 거니까 미성년자로 제출된 거니까 우리가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질문들 미성년자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 세 번째 처음 가입 시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릅니다. 개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세한 건 이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름이 완전히 다른 거는 AI나 코어팀에서도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개명하기 전에 신분증으로 KYC를 하시든지 다시 책으로 하시든지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선. 그리고 네 번째 또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핸드폰 명의는 아내 건데 아니면 다른 A라는 사람 건데 B라는 사람이 파이 어플은 깔아서 제 명의로 깔아서 KYC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핸드폰 명의는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의도 핸드폰 명의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파이코인 가입할 때의 명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핸드폰 명의가 내 거기 때문에 아니면 제3자 A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플에 그 사람을 파일 어플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내 명의로 핸드폰을 구매했어도 또 제3자 아들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했어도 핸드폰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파이 어플이 본인 명의면 그대로 KYC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한 100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폰 명의는 상관없습니다. 파이를 가입해서 누가 채굴했냐? 커피도사가 채굴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파이 어플에 있는 프로필에 있는 이름하고 신분증하고 동일하게만 KYC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핸드폰 명의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 KYC 신청 시 중간 이름을 모르고 기입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뭐 제 이름이 이원일인데 성에다 2, 중간 이름에다 1, 그 다음에 뭐 이름에다 1 쓰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재제출이 기회가 주어졌고요. 이런 오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 KYC를 통과한 분들이 현재로선 제 데이터는 되게 많습니다. 재제출하시면 되고요. 통과되지 않고 검토 진행 중인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름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걸 잘못 기입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면 거의 90% 이상은 통과가 되셨습니다. 중간 이름 기입하신 분들. 네, 이분은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인데 전국으로 다니면서 KYC 해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파이 가입할 내 앞으로 등록한다는 게 모르고 이분들은 지금 핸드폰 명의하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승인증으로 3년 가까이 승인증 이거 승인증으로 돼 있을 리가 없는데 올해 5월에 계정 이름이 다르다고 이의 제기를 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따님이 윤미나 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윤미나 님 이름으로 KYC를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의 제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윤미나님으로 KYC를 신청하시면 됐는데 이분은 핸드폰 명의하고 파이코인 명의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명의하고 파이코인 명의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네,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꼭 핸드폰 명의는 상관없어요. 그 어플에 있는 사람이 KYC를 하시면 돼요. 6번째, 임시 승인 중인데 도대체 비번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비번 변경 안 하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굳이 임시 승인자들 중에 비번 변경해서 다시 롤백 되신 분도 계시지만 안 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고 영상을 올렸지만 안 된 분도 계시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굳이 하겠다고 하면 어플 정면에 있는 3선 누르시고요. 프로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비번 변경 누르시면 됩니다. 아직 KYC가 검토 중인데 타이머는 멈췄습니다. 안심해도 되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현재로선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KYC 신청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타이머가 멈췄다고 보고요. KYC 신청이 현재는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렇게 검토 대기 중으로 빼놓은 다음에 스탑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KYC 재제출을 해야 하나요? 검토 대기 중인데 KYC 재제출이 떴으면 당연히 재제출을 해야 되고요. 검토 대기 중인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KYC 하신 분 다 검토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7번 질문하고 거의 유사한 그 질문인데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은 뭐 현재로서 검토 대기 중인 분들이 따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렇게 아직도 그 비밀번호 변경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3선 누르시고요. 프로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하기. 근데 간혹 이 비밀번호 옆에 변경하기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버그기 때문에. 근데 임시 승인자분인데 이렇게 되시면 변경하기가 없는 분이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상하지 뭐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임시 승인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라색에 있는 메인 체크리스트 가면 저 위에 있는 데드라인이라는 마이그레이션 저게 멈춰 있을 거예요. 멈춰 있으면 정상입니다. 비밀번호 자체가 없더라도 그냥 이 상태면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뭐 이거를 연락하고 이런 거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 없는 경우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대부분이신데 아무튼 연락처까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팝업창에 있는 기간까지 KYC를 완료해야 하나요? 네, 당연히 완료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데드라인이에요. 본인이 KYC를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쉬운 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메일로. 당연히 해야죠. KYC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네, 10번째. 영문으로 가입했는데 여권 이름과 가입 이름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뭐 이원일인데 스펠링이 다르다고 하면 여권 이름과 다를 때는 KYC 신청을 만약에 안 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 KYC 신청은 비록 가입할 때 영문 이름으로 했어도 우리가 3가지의 신분증으로 신청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이거를 이름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판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권 이름과 영문 이름과 다르다고 할 때에는 그냥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AI가 판단하고 우리가 뭔가 우길 수가 있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발음이 다르게 날 거다, 나는 거다라고 우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영문 이름과 다른 그 여권 이름하고 다른 이름인데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은 똑같죠. 근데 완전히 다른 스페링이 있는 걸로 KYC를 신청하시면 안 돼요. 통과가 안 됩니다. AI가 완전히 스페링이 한 글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글자가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거를 이의제기해도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오셨어요. 본인이 AI라고 했을 때 수많은 나라의 신분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 이름과 가입했던 이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통과를 시켜줍니까? 하지만 현재 있는 발음상의 문제는 AI의 몫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했을 때 통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가입했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KYC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영문 이름과 여권 이름이 다르다고 하면 꼭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KYC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서 좀 약간 흥분하게 되네요. 이렇게 남았다고 메일까지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 창이 뜨면 KYC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글로 써 있잖아요. 유효기간 이거밖에 안 됐다고, 이제 이만큼 남았다고 이제 이렇게 메일까지 보내주셨어요. 답변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9월 30일까지 KYC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질문의 답변들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9월 30일입니다. 이제 며칠 16일밖에 안 남았어요. 꼭 KYC 신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신분증 이름의 끝자리가 0인데 파이 가입 시 영문으로 0으로 표기하신 지인분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증은 한 글자밖에 안 틀린 거잖아요. 운전면허증도.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KYC를 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권으로 하면 글자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꼭 이런 분들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영문으로 가입했던 한글로 가입했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3가지 종류의 신분증으로 KYC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영문으로 해서 조금 오타가 있다 하면 그냥 한글로, 네, 한글이 적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지인들이나 제가 KYC 했을 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이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았고요.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YC를 하면 이렇게 뜹니다. 네, 신청자가 몰려가지고 KYC가 바로바로 통과되진 않아요. 근데 불과 한 달 전인 8월에는 대부분 다 임시 승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런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번 주에 한 몇십 명을 지금 KYC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다 검토 진행 중으로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검토 진행 중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타이머도 계속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 보시면 체크리스트만 잘 완료하시면 아마 타이머도 멈추고 임시 승인으로 빠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또 격양되게 흥분되게 답변을 드렸는데, KYC를 신청하면서 너무나 모르시고 잘못 신청하셔서 다 이제 잘못 신청하셔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고, 아직까지 KYC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고 제대로 신청해서 통과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명절 기간에 꼭 KYC 많이 도와드리고 KYC 통과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